대통령 누구 뽑으라고? 허경영.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이제 문학합니다. 간슬기 5-6차 32페이지 1번부터 5번까지 하생기후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매우 중시 여기는 작품이야. 여러분들도 같이 좀 별표를 쳐주셨으면 싶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죠.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요. 같이 읽어볼, 요거는 이제 독해 방향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수능 완성 연계 작품이기도 하고 같이 읽어보는 쪽으로 내용 정리하는 쪽으로 해볼 건데, 고려 때 하생이라는 사람은 재능이 뛰어났으나 입신하지 못하자 출세, 입신양명이라고 하죠. 출세하지 못하자 점쟁이를 찾아간다. 자, 이 부분 출세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 모순을 지적하는 거야. 제대로 된 인재 등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 대한 부조리함을 이야기해. 그래서 4번 문제 보기를 잠깐 보시면 4번 문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보기. 하생기후전은 단순히 전기성을 표방한 낭만적 애정소설을 넘어 분명히 이건 존재해. 좀 이따 찾을 거야. 전기성도 찾을 거고 내용을 정리해보면 애정소설이라는 것도 알 겁니다. 그런데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당대 사회의 부조리,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 하생기후전, 당대 사회의 부조리가 나올 겁니다. 좀 더 읽어봅시다. 그는 점쟁이의 말에 따라 한 미인을 만나 인연을 맺는다. 점쟁이가 저기 어디 가봐. 그럼 여자 있을 거야. 그래서 가봐요. 근데 정말 이쁜 여자가 있어. 그래서 인연을 맺어. 새벽녘이 되자 여인이 하생의 팔을 베고 누운 채 갑자기 울어요. 흐느껴. 그럼 뒤에서 이제 우리는 왜 흐느끼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죠. 그치?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죠, 소설은.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여인이 말하기를, 자, 그리고 나서 화면에도 나오지만 여인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뭐야? 자기가 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기억을 합시다. 고전소설에서만 적용할 거예요. 고전소설에서 인물의 대사가 되게 길게, 이거 누가 봐도 길잖아. 기억해. 고전소설에서 긴 대사는 사건 요약이야. 고전소설에서 긴 대사는 사건 또는 상황 요약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 그러니까 지난 사건의 전체적인 요약.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선택지 뭐가 많이 나와? 뭐 대서를 통한 사건 제시, 뭐 이런 식으로 사건 요약 이런 선택지들이 많이 나와. 읽어볼게요. 이곳은 사실 인간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분석을 한다면 이제 우린 무슨성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인간 세상이 아니래잖아. 전기성을 찾을 수가 있고요. 첩이란 용어는 언제 쓰여? 첩에서 무슨 뭐 퍼스트, 세컨드, 뭐 바람둥이, 불륜 이거 찾는 게 아니라 남성 앞에서 여성이 자신을 낮출 때 첩이라 그래. 그럼 여기서 첩은 누가 되는 거야? 그 여인이 되는 거죠. 고전 소설을 읽을 때는 인물 호칭어, 지시어 조심하라 그랬어. 새로운 인물 함부로 만들어내지 마세요. 시중 아무개의 딸이 온대. 자, 시중은 또 풀이가 나와요. 으뜸벼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되게 직급이 높았다는 거죠. 죽어 이곳에 묻힌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오래 요직을 차지하고 계시면서 높은 관직, 요직을 차지하고 계시면서 사소한 원한까지도 뭐 했대? 사소한 원한까지 누가 죄를 지은 거야? 아버지가 죄를 지은 거죠? 죄를 지은 거야. 이럴 때 문제 풀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주체를 왜곡하겠죠. 아버지가 죄를 지었니? 딸이 지었니? 그렇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체 왜곡 조심하셔야 되고요. 애초에 아들 5과 딸 하나를 두셨는데 5 오빠들은 아버지보다 먼저 일찍 죽었고 제가 홀로 곁에서 모시고 있다가 저도 또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뭐를 받았다는 거야? 벌을 받았다는 거죠. 이거 합치면 우리 뭐라 그러죠? 인과 응보. 이 하생기후전을 기억하실 때 인과 응보라는 단어는 좀 같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모의고사에 하생기후전이 나온다면은 지금 읽고 있는 이 지문의 포인트는 좀 잘 기억하셔야 돼. 이 작품은 개인적으로, 나라는 사람의 개인적으로 좀 되게 중요시 여기는 작품입니다. 어제 옥황상제께서 저를 부르시어 명하시기를. 자, 작은 따옴표니까 이거는 여기까지야. 뭐가 된 거냐면은 인용을 한 거겠죠. 근데 인용한 내용을 보니까 너희 아버지가 큰 옥사를 심리하여
죄 없는 사람 수십 명을 온전히 살려주었으니 이 말은 뭐야? 선행을 베풀었다. 덕을 쌓았으니 인과응보는 죄와 벌로만 보는 게 아니죠. 덕을 쌓았으면 상을 받아. 그지? 그래 이번에는 뭐가 나오는 거야? 상이 나오는 거야. 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상이 나왔냐? 지난날 남을 중상하여 해쳤던 죄를 용서받을 거다. 그래서 살려줄 건데 다섯 아들은 죽은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 뭐 시체도 다 썩어버리고 이제 끝났고 너는 다시 인간 세상으로 너는 누구야? 이 여인이 되는 거겠죠? 너를 다시 뭐 하겠다?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주겠다. 이게 상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되죠. 저는 절을 하고 물러나왔습니다. 기한이 근데 대신에 이제 리미트가 있는 거야. 오늘까지 부활 못하면 너는 다이. 뭐 이런 느낌이 된 거죠. 기한이 오늘까지인데 이 기한을 넘기면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오늘 낭군을 만나게 해서 이게 운명인가 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숙제야. 다음 시간에 물어볼 겁니다.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만복사 저폭이 이거 아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만복사 저폭이라는 소설을 반드시 줄거리 보는데 1분, 2분이면 되잖아. 뭐 거창하게 검색하는 것도 아니고 네이버에다가 네이버든 다음이든 뭐 구글이든 포털 사이트에 만복사 저폭이 줄거리라고 검색하면 쭉 나와. 그 줄거리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 외에 내가 줄거리를 읽으라고 하는지 읽어보시면 알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하생기후전과 만복사 저폭에 매칭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질문을 할 거야. 대답 못하면 줄거리 안 읽어온 새끼지. 읽어보세요. 1, 2분이면 돼. 그 정도도 못할 만큼 여러분들이 바쁘게 살지 않아. 그 다음에 이왕 적은 김에 만복사 저폭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했었죠. 이생규장전. 그죠? 그 다음에 매화전. 그 다음에 운영전. 하생기후전은 그냥 안 쓸게요. 여기 있는 거니까. 하나 더 있는데 갑자기 까먹어 버렸네. 심생전. 이게 전부 다 무슨 소설의 라인에 걸쳐 있어? 애정소설의 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이나 9월에 애정이 나와서 만약에 하생기후전이 나오면 수능에서는 그것과 유사한 어떤 유사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 작품의 목록은 좀 기억을 하세요. 좀 묶여서 움직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생기후전은 해피엔딩이긴 하지만 만복사 저폭이와 매우 유사하고요. 만복사 저폭이 같은 경우는 비극적 결말인데 이 비극적 결말은 이생규장전, 운영전, 심생전에 고스란히 적용이 돼. 매화전은 그냥 애정소설이고. 목록의 어떤 묶음을 좀 기억해 주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다음 시간에 물어볼 겁니다. 특히 만복사 저폭이와 하생기후전의 패턴은 좀 물어볼 거야. 야, 혹시 아니야? 9월이나 수능에 정말 이거 나올지. 영상 편집 잘해야 되는데. 캡처 뜨려고. 자, 그러니까 하생이 울먹이며 말하기를 그 말이 사실이면 내가 목숨을 걸고 도와주겠어 해서 중약인데 이제 중약된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러시면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고 이 여자가 금척. 척이 잡니다. 자. 금으로 된 자를 하나 줘요. 근데 옛날에는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을 때 그 시신만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보물?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쓰던 여러 물건들을 좀 같이 묻죠. 그래서 이제 이 금척이 뭐냐면은 이 여인이 묻혔을 때 같이 묻어놓은 물건이어서 이런 물건이야. 근데 이거를 여인이 남자한테 줘. 그래서 이거를 들고 어디 서 계세요. 그래. 그래서 이거를 들고 이렇게 서 있어. 근데 이제 이 물건은 원래 어디 있던 물건이라고? 무덤에 묻어있던 물건이야. 근데 이제 이 여인의 가족들이 그걸 본 거야. 이 새끼가 들고 있는 거. 일단 보면 어떤 상황이 예측돼. 이 새끼 무덤 뭐 했구나. 팠구나. 그래 잡아봐. 너 이 씨발로마 막 이래. 똑같은 게 만복사 저폭에도 나와요. 물어볼 거야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하생이 뭐라 그래. 아니라고. 내가 이래 한 거라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니 시중이 누구야? 여인의 아빠입니다. 인물 잘 잡으세요. 어떻게 그러니 하고 이제 확인해보자 해서 확인을 하러 가서 무덤을 파보니까 오른쪽 꼭대기 여인은 얼굴빛이 살아있는 것과 같았고 가슴에는 따스한 기운이 있었대. 이제 이 하생이 한 말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돼.
그래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아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막 이야기하니까 이제 지난 이야기가 다 나와. 그러니까는 이 여자네 집에서 하생을 어떻게 영웅으로 대접하겠죠.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시중이 여인의 남편이죠. 성대한 잔치를 열어 하생을 위로하고 집안 형편이 어떠냐. 너 부모님 뭐 하시니? 뭐 집안은 어떠니? 라고 물어보니까 허생이 이게 뭐야? 장애 요소가 된 거야. 장가는 안 가, 이건 장애가 아닌데 아버지는 9월 유생, 그냥 선비였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는 부인과 의논해. 어떻게 의논해? 하생은 용모와 기계로 부하 실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서 사위로 삼을만 한데 그러나 다만 집안이 우리와는 맞지 않으니 애정소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시간의 패턴이죠. 신분적 격차.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은 답례품을 주어서 돈이나 왕창 주고 그냥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는 밑줄 친 A. 이 일은 대인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니 부녀자가 어찌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봉건적 의식이죠? 요거 그냥 답을 바로 맞춰버리면 5번의 답이 5번입니다. 여필 종부. 여성은 반드시 필, 종, 따를 종, 부, 지아비부. 아내는 남편의 뜻을 따르라.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는 거죠. 됐니?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생이 가만히 대화해 보니까 결혼 얘기는 해 안 해? 결혼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뭐 이렇게 뭐 돈도 주고 무슨 뭐 금도 주고 막 옷도 주고 하니까 눈치 깐 거야. 이거 씨 결혼 안 시키려는 거구나. 씨 짜증나. 해가지고 편지를 한 통 씁니다. 운문삽입이죠? 우리 매화전에서도 했었지. 운문삽입은 사건 전개 또는 인물 정서. 요 정도로 항상 기억하라 그랬어. 자, 내용을 잠깐 맞춰볼까? 흙탕물 따위 옥에 묻어도 옥은 변함이 없을 테고 옥. 둥지로 돌아온 봉황새. 이게 누굴 나타내? 여인을 나타내. 난새는 무슨 새인지 모르겠는데 난새 때에 돌아보게. 봉황새가 난새 보겠냐? 여인이 누구를? 이게 하생을 나타내. 나를 돌아보겠느냐? 자신의 처지를 나타내지. 나는 너무 슬프다. 요 문장 잘 봐. 여인이 하생이 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여기에서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 소설의 일치성 문제를 하나 고민해 볼 수 있겠지. 부모가 결혼을 반대해서 그냥 내보내려는 것을 이 여자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알았다면 깜짝 놀랐겠니? 뒷문장. 서간의 사정을 물은 뒤에야 비로소 부모가 하생의 마음을 저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편지를 받기 전에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내가 조금 있다가 이춘풍전 소설을 가지고도 이야기할 텐데 고전 소설을 읽을 때는 사건의 발생 시점을 잘 보셔야 돼. 여기 기억해? 발생 시점을 잘 기억해야 돼. 아직까지는 알았어, 몰랐어? 몰랐고 이거를 보고 알았죠. 그래서 여자가 뭐 했어? 단식투쟁 들어가. 합리적인 추론이 되겠죠. 왜 밥 안 먹어? 살 빼려고? 저항하겠다 이거죠. 반항하겠다 이거지. 그래서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됐니? 문항은 상당히 쉬워요. 여러분들 그냥 차근히 풀어보시면 되고요. 하생기후전 전체적인 스토리 충분히 좀 기억하실 거고 4번 문제를 푸실 때 1번 선택지는 빼고 푸세요. 선택지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너무 억지스럽지 않은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1번 선택지는 그냥 읽어만 보시고 걔 빼고 푸세요. 자, 그 다음에 이춘풍전이라는 소설이 하나 있을 겁니다. 42페이지 19번부터 22번 그 뒤에 붙어있는 그 은희경 씨의 새해 선물이라는 소설도 좀 같이 읽으면 좋은데 그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지문으로는 수업 진행이 너무 어려워서 좀 아쉽네. 나 지문은 그냥 읽어보시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뭐 선생님 강의할 만한 내용이 없고요.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춘풍전이라는 소설은 또 우리가 별표를 치고 중요시 여겨볼 겁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춘풍전은 줄거리를 알지 못하면 문제 풀 때 또는 소설 독해 할 때 100% 3000% 빠져. 그래서 이춘풍전 줄거리 잘 기억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춘풍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한량이야 한량. 한량이 뭐지? 한심한 양반. 얘가 어느 날 지문에 나온 호조돈을 대출을 받아. 호조돈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의 돈을 대출을 받아서 어디 가겠다? 평양에
사업을 하러 가겠노라고 기고만장해. 얘는 가오 빼면 시체인 새끼야. 갔는데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이제 디테일하는 건 빼고 추월이라는 기생을 만나. 그래서 홀라당 발라당 벗겨먹어. 이게 유사한 게 배비장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배비장전과 이춘풍전은 묘하게 비슷하지만 내용 구성과 주제가 달라. 배비장전 같은 경우는 이제 양반의 권위의식 비판하는 거고 얘는 가부장적 권위의식 비판해. 묘하게 비슷하지만 주제는 달라. 이름 헷갈리지 마. 배비장전, 이춘풍전 달라. 얘가 꽃뱀이야. 이제 이게 뭐 올바른 표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무슨 느낌인지 알잖아. 그래서 사기를 쳐서 춘풍이의 돈을 다 홀라당 발라당 빨아먹어. 춘풍 뭐가 돼? 그지가 돼. 그래서 내쫓아버립니다. 내쫓아버리는데 춘풍이는 갈 데가 있어 없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니네 필기하실 때 꽃뱀이라고 적지 마시고 이상하잖아. 갈 데가 없어가지고 추월이한테 사정사정을 해. 나를 버리지 말아다오. 너와 함께했던 아름다운 시간. 그러니까 추월이 뭐라 그래? 족가시오 그래. 그래서 춘풍이가 그럼 나 니네 집 노비로라도 있게 해달라.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추월이가 노비로 데리고 있어. 그래서 양반집 도련님들 오고 술장 기생이니까 술 대접하고 이렇게 음식 있을 때 그냥 다리 하나 휙 던져주면은 춘풍이 저기서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이러고 살아요. 춘풍이 아이고 내 팔자 이러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 이게 소설에 뭐 4년 5년 이러고 나와요. 이제 소설이 문학이니까 몇 년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와 안 돌아와? 안 돌아와. 그래서 이 와이프가 아 씨발 뭐야 이러고 있는데 와이프 이웃에 판선에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선은 되게 높은 벼슬이야. 판서의 누가 있어? 엄마랑 둘이 사이가 되게 좋아.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바느질 품을 판다 그러죠. 집안일 도와주고 파출부 쉽게 말하면 그 가사도우미로 이렇게 왕래하면서 둘이 사이가 좋아. 그러니까는 이 아줌마가 자기 아들인 거야. 판서한테 야 저 옆집에 저 와이프 저 여자 있잖아. 어떻게 좀 네가 좀 잘 좀 챙겨줘 그래. 때마침 판서가 어디를 가냐면은 평양감사로 부인받아서 가는 길에 잘 들어야 돼. 와이프한테 야 너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너 되게 잘 도와주고 우리 엄마가 너 좋아하더라. 야 내가 뭐 좀 너 선물 하나 줄까?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때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면은 저는 됐고요. 제 오빠가 백수예요. 우리 오빠 좀 직업 좀 어떻게 청탁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 그러니까 판서가 응 그래? 그럼 네 오빠 데리고 와. 내가 회계비장이라고 나와. 네 오빠를 회계비장에 입력해줄게. 비서야 비서. 내가 내 비서로 네 오빠 써줄게 이래. 그런데 사실 이 와이프는 오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기가 뭐 해버리는 거야. 남장이고 와. 제가 오빠입니다. 이러고. 그래서 네가 오빠니? 이러고 같이 가. 어디로? 평양으로. 와이프의 목적은 남편 잡기. 됐니? 그러니까 얘가 지금 회계비장 남장은 아무도 모르는 상태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지문을 봐. 평양에 도착하자. 회계비장. 자, 회계비장이 누구야? 춘풍의 아내야. 회계비장은 춘풍과 추월의 일을 염탐하여 자세히 듣고 이제 상황 파악을 해야죠. 하고 이제 뭐 홀라당 발라당 그지 새끼가 됐다. 하루는 추월의 집에 찾아갔다. 여기서 중요한 거 아까 비슷한 얘기 했죠. 사건 발생 시점을 알아야 돼. 얘가 지금 정체를 누구도 알아 몰라. 그 부분을 우리는 지금 내 강의를 들은 너희들은 정체를 알지만 이 장면의 독자로서는 우리는 안다 그래야 돼 모른다 그래야 돼. 등장인물 알아 몰라. 그러니까 그 장면을 잘 기준점을 잡아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이 등장인물이 알고 있는 것은 다르지. 여러분들은 지금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회계비장의 정체가 누군지는 알지만 등장인물인 추월의 입장에서는 누군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그걸 기준점을 잘 잡으셔야 돼. 이게 믹스가 돼버리면 일치성 문제를 다 틀리게 되는 거라고. 됐니? 추월의 집에 자 남장 모티프 소설 하나 더 있었지. 아까 내가 칠판에 제목 적었었는데. 그럴 리가요. 남장 모티프. 양유라는 등장인물이 있었고 매화전 있었죠.
매화전에도 운문삽입 있었고요. 형용도 참혹하고 가련한 데다가 추잡하기 그지없는 자가 누구야 얘가? 춘풍. 물통을 쥐고 있는데 바로 지 서방이라. 비장이 누구야? 와이프. 우리만 알고 있는 거야. 등장인물의 입장에서는 알아 몰라? 몰라. 그 시점을 잘 보셔야 돼.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정보와 독자의 입장에서 발견하는 정보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준을 잘 잡으셔야 돼요. 비장이 슬프고 왜 슬플까? 자기 남편 씨 저러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 분한만 왜 분할까? 씨부랄 남편이랍시고 하나 있는 새끼가 그 집 발새끼가 돼가지고 그냥 기생집 밑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기분 좋겠냐? 추월의 방에 들어가서 추월이 내놓는 차담상. 추월 입장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신 거잖아. 음식을 대접한 것을 누구에게 줘? 사환, 심부름, 사환, 심부름. 사환하는 거린이 누구야? 춘풍. 아직도 그 누구도 정체를 알아 몰라? 몰라. 불쌍하다. 네가 본디 거린이냐? 니였지 이 지경이 되었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다 춘풍은 지 아내인 줄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독자의 입장에서 알고 있는 정보와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알고 있는 정보를 혼선을 만들면 안 돼. 소인도 자기를 낮출 때 쓰는 표현이죠. 서울 사람으로 이리 온 사정이야 어찌다 여짜오리까 나으리 잡수시던 차담상을 소인 같은 천한 놈에게 주지 아낸데. 그러니까 이걸 다 누구는 즐기는 거야. 와이프는 이제 딱 보고 있는 거지. 즐긴다기보다는. 비장은 미소 지으며 돌아왔다. 그리고 며칠 뒤에 춘풍을 잡아들여 형틀에 올려매고는 네 이놈 들으라 네가 이 춘풍이냐 하고 물으니 춘풍이 대답하기를 그러하오이다. 이에 회계비장이 춘풍이 아내죠. 아직도 아무도 그 정체를 몰라. 네 이놈 막중한 호조돈 수천 냥을 가지고 4, 5년이 되도록 일푼도 상납하지 않으니 너 나라 돈 빌려가지고 지금 뭐하는 거야 이 새끼야. 도대체 너는 그 돈을 다 어찌했느냐. 저놈을 매우 쳐라. 때려요. 약간 일종의 복수죠. 그래서 이 작품 읽을 때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꼽을 줍니다. 매겨요. 3번을 매겨. 3번을 꼽을 줘. 첫 번째 아까 그지새끼 동냥하듯이 밥 준 거. 두 번째가 졸라 패. 그래서 이 작품의 포인트는 뭐야? 가부장적 권위의식의 어떤 비판. 이걸 기억하셔야 돼. 춘풍의 다리에서 피가 너무 간 거 아니야 이거는? 이것을 본 비장은 차마 덧치지를 못하였다. 그게 지 남편인데. 그 돈 어쨌냐? 호조돈을 가지고 평양에 와서 1년을 추월과 놀고 나니 한 푼도 안 남더이다. 다른 곳엔 한 푼도 안 썼소. 이 말을 듣고 이를 갈며 누구에 대한 분노? 추월에 대한 분노. 왜? 뒤에 추월을 잡아들이라 했으니까. 추월을 형태로 읽고 매우 쳐라. 내 인연 어서 털어놓아라. 네 죄를 아느냐 모르느냐. 몰라요. 이에 비장이 빡쳐서 네 어찌 모르리요. 돈을 어떻게 할래? 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는 죽을 것 같으니까 제가 뭐 하겠다. 돈을 갖다가 다시 뱉어 내겠다. 결국 이 모든 갈등 상황의 해결은 누가 해주는 거야? 아내가 하는 거죠. 오빠? 오빠? 아내가 해주는 거야. 오빠가 아니라. 오빠라는 존재는 있지도 않아 원래는. 5천냥을 받더라. 추월이. 예 알겠소. 자 해. 그리고 이제 추월이 아니 춘향 아이 누구야? 회계비장 아내가 춘풍이한테 뭐라 그래? 너 그 돈 가지고 서울로 돌아가면 나 찾아와 이래. 그러고 나서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 그래서 뒷내용이 뭐가 나오냐면은요. 아내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무도 지금 이 정체를 알아. 이 모든 숨겨진 사건은 누구만 다 알고 있는 거야. 아내만 알고 있는 거야.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정보를 봐야 돼. 그리고 어느 고전소설이든 간에 남장 모티프는 언젠간 발견이 되죠. 누가 돌아와. 춘풍이 돌아오는데 이제 탁 돈을 싣고 와. 딱 들어오자마자 뭐라 그러냐면은 이보시오 마누라 지금 하늘 같은 남편이 들어왔는데 어찌 코빼기도 안 보이시오 이래. 아직까지 가오가 살아있어. 그래서 아내가 이제 모르는 척하고 아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막 잘 지내셨어요? 막 그래서 오냐 막 아직까지도 권위의식이 있어. 그래서 이제 춘풍이가 이제 아내가 음식을 이제 저녁을 뭐 준비했겠지 점심이던 준비하니까 춘풍이가 몇 숟가락 딱 먹고 상을 탁 차면서 뭐라 그래. 음식 좆도 못하네. 야 마누라 내가 저 평양에 있었을 때
추월이라는 기생과 내가 인연을 맺었는데 내가 그 여인을 첩으로 만들 것이오. 그리고 그 여자는 음식도 잘하고 당신도 그렇게 하시고 작은 동생으로 여기고 함께 삽시다. 그래, 자, 평양으로 갑시다. 그래. 아내 입장에서 어떨까? 뒷박이지. 이런 미친 개 또라이 새끼를 봤나. 그러니까 정신 차렸어, 못 차렸어? 못 차렸죠. 그래서 아내가 알았어요. 나 저기 잠깐만 옆집 좀 갔다 올게요. 하고 나가서 변신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뭘로 컴백. 옷 갈아입고 회계비장으로 다시 딱 돌아와서 마당 앞에 딱 서가지고 이보시오 춘풍. 이 춘풍은 방 안에 있다고. 아 씨발 좆됐다 이래. 아유 비장님, 그러니까 너 이 새끼가 여기 서울 오면 나 찾아오라니까 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그래. 그래서 야 니 마누라 어디 가서 손님이 왔는데 뭐 주한쌍이라도 내와야지. 아내는 지금 있어 없어? 있지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있지만 없는 거야.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춘풍이가 이제 아유 씨발 마누라 어디 갔어요? 허겁지겁해가지고 뭐 이렇게 조금 뭘 준비해 음식을.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이제 먹여. 한두 숟가락 딱 먹은 다음에 아이 씨발 좆도 맛없네 빡 이래버려. 그러니까 춘풍이가 죄송합니다 이래. 그리고 이제 몇 마디 더 까. 너희 씨발 너 뭐 막 춘풍 죄송합니다 이래. 그러고 나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아내죠. 아내가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 샤라랑 하고 나야 이 병신아. 그제서야 춘풍이 아내의 힘을 마지막에 알게 돼요. 마지막에 알게 되고 뭐라 그래? 이 새끼는 가오에 죽고 가오에 사는 거야. 내가 씨발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거라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자네가 그렇게 쇼를 하니 자네 즐거우라고 맞춰준 것일 뿐일세. 이래.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둘이 행복하게 살아 해서 개과천선. 무슨 뜻인지는 알죠? 그래서 이 이춘풍전은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 이춘풍 찐따, 개과천선. 이 모든 사건의 방향과 해결은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아내. 그래서 가부장적 권위의식 비판. 묘하게 겹치는 게 배비장전이에요. 배비장전은 양반의 허위의식 비판. 이춘풍전은 가부장적 권위의식 비판. 알겠죠? 그 부분을 잘 조율하셔야 돼. 그리고 되게 중요한 작품입니다. 나 작품은 은희경 씨의 새해 선물인데 그냥 뭐 읽어보고 푸세요. 해서 우리가 소설 지금 2개를 봤는데 2개 다 한 5분 정도만 다 풀 겁니다. 지문 내용은 다 읽었기 때문에. 저 앞쪽에 1번부터 5번 하생기후전, 그 다음에 19번부터 22번 소설 2개 다 지금 풀게요. 한 5분이면 되겠죠?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